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열었던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파면 결정 난 지 일주일, 한남동 관저로 입주한 지는 2년 5개월여 만에 전직 대통령 자연인으로 살던 집에 돌아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향후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서영 기자, 서초동 사저 앞에 나가 있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1시간 전쯤 이곳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 886일 만에 다시 사저로 돌아온 겁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앞으로 나와 돌아오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안타깝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촌 입구에 하얀색 철문이 열리고 윤 전 대통령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나옵니다. 사저로 향하는 차량을 잠시 멈추고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과 포옹하며 인사했고 지지자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별도의 발언을 하고 싶은 듯 마이크가 없는지 문의하는 듯한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지만 다시 탑승했고 한남대교를 건너면서도 배웅 나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늘 이런 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대 10년간 받는 경호 편의성도 감안된 결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원래 살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첫 전직 대통령 아파트 경호는 아무래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아파트 입구에 내리고 김건희 여사도 하차해 뒤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이 노란 꽃다발을 선물하며 맞이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경호처도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공동주택 생활 경호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집뿐 아니라 아파트 입구까지 경호구역으로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그 안에선 검문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보통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 새로 경호동을 지어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없다 보니 주변 상가 건물 공실을 확보해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3급 부장이 책임자로 인력은 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 설치 등도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할 예정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취임 초기 6개월간 사저에서 지냈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경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들도 함께 아크로비스타에 입주해 생활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뭔가 개입할 만한 역할을 할 거냐.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네, 오늘 관저를 나오는 모습 어떠셨나요?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손을 흔들고 악수하고 달리는 차량의 창문을 연 채 연신 손을 흔들고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해 보입니다. 명확하다는 건 무언가 하겠다는 뜻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까? 네, 오늘 떠나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도 그렇고요. 여기에 최근 측근들이 관찰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감정 등을 종합하면 무언가 역할을 한다는 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정은 무슨 말이에요?
최근 대통령을 만났거나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감정이 바로 배신입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이죠. 주변 사람에 대한 감정인 겁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요, 윤 전 대통령이 충성심을 강조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자신을 등진 정치인부터 믿었던 헌법재판관까지 배신을 당했고, 그로 인해 못다 이루고 꺾인 과제가 남았다라는 인식이란 취지입니다. 어려울 때 돌아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는 스타일이다. 윤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인사가 한 말인데 향후 역할에 동력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뭐 그렇다고 이 배신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측근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도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던데요. 취재해보니 어제까지 자신을 따르던 이 정무직 공무원들의 앞길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앞날도 순탄치만은 않죠.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인데 현직일 때와 비교하면 방어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더 깊숙하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보니까요. 대선 승리가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움직이는 게 이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의 전제예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은 역할을 하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파면은 당했지만 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끌어올렸었던 본인의 지지율,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을 한번 보라는 거죠. 결말에 다다를수록 1% 지지도가 아쉬운 후보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 세력의 완전한 결집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윤석열 없이는 보수 세력의 완전한 결집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언제부터 나서는 거예요? 만약에 나선다면 경선 때부터 나설까요? 참모진들은요, 사저 정치의 등판 시점, 경선보다는 본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1대1 경쟁에서 등장해야 더 명분도 있고 폭발력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게 실제로 국민의힘 당도 도움이 된다고 보나요? 당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하겠다라면서도 안 나서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봅니다. 목소리를 낼수록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거죠. 한 친윤 중진 의원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안 나서실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2달 안 남은 대선이지만 사저 정치라는 변수가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될지 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